오늘날 인간의 보편적인 의사소통의 도구의 하나인 문자. 문자는 인류 문명 발달의 핵심이었다. 지배층의 통치 수단으로 발달해온 문자. 하지만 문자는 알파벳의 등장으로 인류의 소통 혁명을 낳았다. 세계 최고의 공문원학자 배철현 교수와 함께하는 통찰의 시간. 알파벳이 가진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본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궤베클리에 있었던 그 신전, 그 모습을 보고 기원전 11,500년에 도시에 원형이 생겼다. 이것도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냥 채집 경제에서 농업 경제로 이게 전환되면서 급기야 기원전 한 3,300년경 문자가 등장해서 사람들이 소통하기 시작을 했다. 이 소통하면서 그 구전으로 그 이야기, 저는 모든 게 있어도 그 정보를 어떻게 꿰느냐. 우리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지식이 발견됐는데 그것이 우리 전화번호부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 전화번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 그 사람들이 울었는지, 자식이 몇 명이었는지, 어디로 이민 갔는지, 그 사람들의 욕망이 무엇인지, 이거를 엮어야지만 이야기가 되고 스토리가 되고 문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만든 그 무형의 천재성에 아예 중요한 징검다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문자들은요, 사실 몇몇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몇몇 사람들만 공유하던 특권층의 문화가 어떻게 민주화가 됐는지, 민주화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미디움, 소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알파벳이라는 것입니다. 이 알파벳이 기원전 1800년에 만들어지거든요. 이 알파벳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알파벳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서양 문명의 두 가지 근간,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는지 그런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기원전 12세기 무렵 번영을 누리던 오리엔트의 도시 국가들은 갑자기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최초의 문명을 이끌었던 청동기 국가들이 쓰러져 갔다.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고 이집트 신왕조가 멸망했으며 쇠기 문명이 쇠락했다.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의 대이동이 이루어졌다. 이 당시에 1년에 떠돌이들이 있었어요. 이 떠돌이들을 신기한 집단들이었는데 이 떠돌이들이 기원전 19세기서부터 이 고대 근동 지방을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쇠기 문자에서는 이런 사람을 아피루라고 했고 성서에서는 이 사람들 히브리인들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인들은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란 말은 히브리어의 아바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아바르라는 것이 뭐냐? 국경을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축제는 뭐냐? 국경을 넘어가는 축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다가 팔레스타인에 있다가 이집트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모세고. 이 떠돌이들이 뭘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문자는요, 기원전 1850년에
테베, 이집트의 테베 옆에 와디 엘 홀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문자예요. 이거 최근에 발견됐거든요. 한 10년 전에. 이걸 와디 엘 홀 문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알파벳 시스템입니다. 알파벳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냐? 음절 문자가 아니라 그림 문자가 아니라 최소의 문자를 갖고 많으면 29개. 우리 영어 알파벳이 26개 아니에요. 26개, 22개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알파벳이 없었다면 성서도 없었고 일리아도 오디세이도 없었고 수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알파벳 시스템이 기원전 19세기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누가? 몇몇의 혁신가들이. 왜?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을 따로따로 읽은 것이 아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사람 머리예요. 사람 머리를 그려놓고 사람 머리가 이 셈적으로 로시라는 뜻이거든요. 로시의 로시라고 읽지 않고 로시의 첫 번 글자 R로 읽었어요. 두 번째는 옛날 집을 저렇게 그렸어요. 이게 B입니다. 영어에 베이트. 그리고 이걸 베이트라고 읽지 않고 B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RB는 뭐냐? love. 이게 랍비란 말입니다. 이게 대장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보세요. 이게 D자거든요. D. 저기 문이에요. 달렛. 문을 요 세 번째 글자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간 거 있잖아요. 이게 뱀입니다. 뱀. 뱀을 이걸 뭐라면 나하시 N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DNN 단누라는 것이 strong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의미는 머리, 집, 뱀은 뱀이 아니라 라브 단누 강력한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혁명입니다. 혁명. 저런 글자가 이전까지 이집트의 성강 문자는 650개. 아카드의 쓰이기 문자, 음절 문자가 650개라고 해서 그 당시 그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0.001%. 그런데 저거를 쓴 사람들이 노예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끄적이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알파벳이라고 그래요. 저는 인류가 알파벳을 발명했다. 이런 혁신이 없어요. 다음 글자를 보시겠어요? 다음 글자는 이거는 세라핏 엘 카뎀이라고 신의 반도에 있는 이게 하소르 여신. 하소르가 암소 여신이었어요. 거기 세라핏 엘 카뎀이 예전부터 신의 반도가 무슨 보석을 거기서 많이 채굴 했냐면 터키석을 채굴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1550년에 떠돌이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처럼 거기에 데리고 와서 노동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 노동자애들인 히브리인들이 거기다 끄적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글자가 있죠. 요게 뭐냐면 요게 지팡입니다. 지팡이. 이게 라메드라고 그래서 나중에 영어에 그리스에 람다가 됐어요. 람다. 이게 L이에요. L 사인이 이게 지팡입니다. 그 다음에 네모 있죠. 이게 베이트의 집이에요. 집. 그 다음에 눈 보이죠? 이걸 아인이라 그래요. 아인. 눈. 그 다음 다시 지팡이고 요거 T. 영어의 T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양한테 낙인 찍는 거 있죠? T라고. 그게 티난다 그러잖아요. 티 찍는 게 뭐냐면 낙인이에요. 그래서 보면 지팡이, 집, 눈, 지팡이, 낙인 찍는 거 의미가 아니라 요거의 첫 글자 르바알라트. 르바알라트가 여자 주인을 위하여란 뜻이에요. 저 문자가 기원전 1550년입니다. 인간이 26개 글자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네. 그 알파벳은 페니키아인들이
그 상업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그 19세기 BC, 19세기, 18세기에 히브리인들이 만들었고 또 그 히브리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네. 그 살아남는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페니케아인 그 14세기, 비연전 14세기 그 이전에 히브리인들이 저 알파벳이 그렇다고 하면 만들어진 건지 네.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페니키안이 문자를 만들었다. 요거는 이제 헤로도투스와 호메로스가 서양 문자의 근원을 이제 페니키아 그라마타이라 해서 페니키아 레터가 만들어졌고, 이걸 가져온 사람이 이제 까드모스라는 사람이 가져왔다 해서 페니키아인들이, 페니키아란 말이 해상 무역상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에 와서 무역을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문자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케네 문명의 선형 문자 A, B가 이건 문자로 부정확하다고. 그래서 페니키아 문자를 이제 가져가서 만들었다. 하지만 요거는 페니키아가 기원전 12세기 등장했고, 이전에 같은 계열입니다. 셈족 계열의 떠돌이들이 만든 글자들을 우리 이제 학계에서는 원 시나이 반도 언어라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당시 떠도들이 만든 프로토 시나이틱 랭귀지, 그 언어를 말하는 건데, 이걸 만든 사람들이 어떤 집단이 만든 게 아니라 떠돌이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사실 뭐 마크시스트 시오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이거를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 이걸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문자라는 것이 대개는 지배 계급이 밑에 있는 사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스템인데, 알파벳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갖고, 만약에 알파벳이 없었으면 민주주의가 없었을 것 같아. 이거는 그래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저 히브리 텍스트는요, 어린아이들이 하루면 배워. 그러니까 내가 소통을 하는데, 이전까지는 신전에 내가 곡식을 맡기고 영수증을 띈다. 그럼 우리 옛날에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글을 읽어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속일 수가 있잖아. 10단을 맞추었는데 내가 한 단 맞췄다고. 근데 이거는 내가 읽고 있기 때문에 그 파워가 나한테 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어진 캐스트 제도에서 왕족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권력을 갖는 상업 계급에 등장하고도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개인들이 자신의 천재성으로 돈을 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기네 천재성으로 상업 국가를 만들고, 그런 국가들이 그리스 국가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네. 인류의 문명 발달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인류의 대부분의 문명이 비주류였던 문명들이 주류가 돼요. 그리고 또 그 주류는 또 다른 비주류가 주류가 돼 왔다고요. 그게 인류 문명의 발달 과정인데요. 지금 언어 역시 비주류가 쓰던 언어들이 주류로 등장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완전히